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매수가는 9,000원, 보유 비중은 100%로 올인을 하셨습니다. 와, 현재가가 지금 75,600원인데요. 좀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분에게는 큰 수익이세요. 리먼 사태 때 9,000원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차익 실현을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축하드리고 주식을 정말 잘하시네요. 단 한 주도 안 팔았어요라는 그 단어가 네. 되게 기뻤어요. 근데 이제 이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사가 문제라 유학 문제로. 예. 애들 이사 보내는 거니까 네. 뭐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 투자했던 그 마인드 본인도 지금 기업 가치상으로는 뭐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왜 추가적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0조 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뭐 450조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멀티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9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TSMC나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30배 이상입니다. 40조 원 정도, 50조 원 정도 번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1,500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 3분의 1 토막으로 삼성전자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메모리 반도체가 저평가되어 있는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놓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뭐 다른 것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항상 설비 투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진입장벽을 쌓는 산업이란 얘기예요. 피차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올해부터 큰 변화가 발생해요. 서버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낸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XR 기기가 나와요. 여기에도 스마트폰만큼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에도 SSD라는 또 그래픽 디램이라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이기 시작해야 돼요. 서버나 PC나 스마트폰에 국한되었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 다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시대예요. 거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래저래 삼성전자가 멀티플 9배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삼성은 또 감사하게도 자동차 시장 진출의 진심이었어요. 하만을 인수했고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에다가 모든 걸 승부를 걸고 있어요. 너무너무 진심이에요. 삼성전자 지금 멀티플 10배 이하에서 거래되는 현재 구간에서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 유학 보내는 거 네. 알아서 자금 조달하시고 주식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 부탁이니까. 팔지 않으면 뭐 평생 들고 가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더 들고 가세요 그냥. 네. 10년 투자했는데 10년 더 못합니까?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애들 뭐 유학 보낼 정도 되니까 뭐 되시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세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표가 궁금한데요. 저는 20만 원 넘게 안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예요. 네. 안 가져가요. 예, 가져갈 거예요. 안 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놔줄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점일 수 있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100%라고 하시니까 네. 뭐 추가로 넣지도 마시고 뭐 자금도 있으면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애들 뭐 유학 잘 보내시고 네. 제발 안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끝까지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LG 이노텍이고요. 매수가는 36만 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이분은 주린이라고 하시는데요. 친구가 증권사에 일해서 이 종목이 좋다고 하셔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에요. 네.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올라갔다, 뭐 2배 됐다 이렇게 논의해서는 절대로 주식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원래 가는 말이 더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먼저 증권사 친구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던데 강남 가시겠어요? 일단은 물론 지금은 힘들 네. 수 있어요. 시장에 이제 조정이 오면서 매수가보다 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해서 제가 PCB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계속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PCB가 한 100원을 팔면 5원을 버는 사업이에요. 원래는. 재미떼가리가 없죠. 사실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저평가돼도 돼.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카메라 모듈도 그렇게 돈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100원 팔아가지고 5원 버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양 산업이고 저평가 대도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PCB가 또 카메라 모듈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메타버스 XR이다 뭐라 해가지고 서버 시장에 PCB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FCBGA가. 그리고 메타버스 XR이다 뭐다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도 많이 쓰이기 시작해요. PCB도 많이 쓰이지만 카메라도 많이 쓰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다 뭐다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의 PCB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들어가던 PCB가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PCB 수요가 타이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자율주행에 많은 사람들이 라이다로 가는 거 아니냐, 카메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카메라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벨 4, 5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카메라의 수요처는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래저래 재미없고 마진이 없던 뭐 스마트폰에나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메타버스 XR 기기 자동차에도 들어간다. 수요처가 다양해지잖아요. 반도체랑 똑같은 논리예요. 재미없고 그랬던 것이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찾고 매출 다변화를 이룬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월요일날 시장 밀리고 뭐 시장 불안해진다라고 하면 LG노텍은 더 사야죠. 지금 10%밖에 안 되네요. 물량을 더 추가해 보세요. 친구를 믿어보세요. 좋은 친구도 써요. 자신 있게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물량 추가까지도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네. 계속해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효성 첨단 소재이고요. 매수가는 63만 원, 보유 비중 50%로 좀 높은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보유를 생각하고 계신데 네. 근데 주가는 계속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48만 원대인데요. 반등해서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제가 답하는 것보다 박하윤 앵커가 답하는 게 나을 것 제가요? 같은데요. 예. 이 레깅스랑 스판덱스. 네. 레깅스 유행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레깅스. 좀 벌써 촌스러워졌다고 생각 안 해요? 좀 요즘엔 좀 덜 입는 것 같긴 한데. 겨울이라서 덜 입는 것 같아요? 아니면 패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패션 트렌드가 이제 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조거 바지라고 하나? 좀 펑펑바지하게 입고 맞아요. 배꼽 튀는 게 더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조거 바지? 집에서는 입어요. 집 입으시죠? 제가 네. 은근히 오늘 넥타이가 좀 안 예쁜데 제가 은근히 패션에 진심이거든요. 네. 패션 사업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중년 패션 사업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유튜브로. 네. 모델은 제가 아니에요. 제 친구가 모델하고. 깜짝 놀랐어요. 모델 하시는 줄 알고. 왜 놀래요? 내가 이제 패션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레깅스의 인기는 영원 불변하지 않을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거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레깅스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동사의 원료 가격이 급증했고 당연히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가치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싸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적의 연속성이 발생해야 돼요. 제가 잠시만 좀 더 설명을 드리려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작년 실적이 342억 찍었던 것이 작년에 4,361억을 찍었으니까 레깅스의 이 수요 대란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냐 이거죠. 시장은 모든 것이 성장성이 주가에 녹아져 있고 실적의 연속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연속성은 없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즉 결론적으로 물량이 좀 많은데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많은 종목이 지금 같이 싸졌거든요. 삼성전자, 뭐 LG노텍 이런 것도 LG노텍은 좀 주가가 또 빠지지도 않아. 아무튼 뭐 삼성전기 이런 것도 많이 싸졌으니까 뭐 줄여가지고 절반이라도 그쪽으로 좀 최근에 같이 싸진 성장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성장 가치주라고 표현할게요.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같이 싸졌기 때문에 리밸런싱할 수 있는 포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포트를 다시 재정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지금도 문자창과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LNF 네, LNF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9만 원에 20%. 네, 19만 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예, 좀 됐어요. 네. 아,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그 얼마까지 갈 수 있나, 그거 손절가는 얼마 정도 잡나 싶어가.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네.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빠지면서 이걸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될까 고민하시나 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시청자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기 24시 클럽 2차 전지 유명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2차 전지로 유명한 거 알고 계시냐고요? 네네네. 우리가 2차 전지를 2년, 3년 끌고 왔던 팀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전지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왜 그럴까요? 2년, 3년 동안 계속 사랑의 배터리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우리가 왜 팔았을까요? 네. 그 이유는 LNF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027년 실적까지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최근에 주가가 다양스럽게 올라오는 거는 이제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많은 부분 쏠렸던 것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선침의 전략을 취한 투자가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단발적으로. 네. 그러면 단발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시청자님도 단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검은 선 위로 오게 되면 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요. 여기서 쫙 팔려고 하죠. 이 검은 선 딱 오니까 주가가 또 밀리려고 합니다. 여기 네. 구간이 19만 9천 원부터 20만 원대 사이예요. 네. 즉 지금 현재 조금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물량을 줄이는 것이 맞고요. 네. 행여나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맞아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네. 이 종목이 418억 정도 버는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벌겠죠. 1000억 정도도 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를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지금 7조 원이니까 시가총액이 7조 원입니다. 네. 앞으로 7천억은 벌 것이다라는 것이 주가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에 400억을 버는 기업인데 7천억은 벌 것이다라는 것이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고요. 굉장히 비싼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예,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단을 아니, 안 내리셔야 그래- 돼요. 안 그래도 네. 한 2주 동안 팔려고 애를 쓰다 못 팔았거든요. 네. 그 다음 주 초는 이제 매도를 하려고. 네. 일단은 뭐 다음 주 초에 조금 주가가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릴게요. 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에? 그냥 월요일, 화요일 정도 돼가지고 적당히 그냥 파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뭐 미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국내 시장도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반등은 나올 겁니다. 시장 반등. 그걸 네. 이용해서 매도하는 것이 좋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좀 과감한 매도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2만 8,500원에 30%요. 아, 12만 8,5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산대로 자꾸 떨어져 갖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한 이후에 계속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매수가 회복과 더불어서 수익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내비 두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거 자료가 어디 갔냐? 제가 좀 잠시 후에 요것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낸드 쪽에 요즘에 가격이 막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낸드 시장 1위니까 삼성이 더 세야 돼. 근데 SK 하이닉스가 더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낸드 플래시 시장 1위고 그 다음에 키옥시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최근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가 인수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2등으로 올라갑니다. 삼성의 턱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2등으로 올라가요. 낸드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주로 SK하이닉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즉 모멘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저는 결과론적으로 오늘 뭐 제 강의가 이제 오늘 이상하게 반도체가 많네. 네네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죠. 이렇게 하고 툭 떨어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팔아야지. 시청자님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올라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루트라고 하거든요. 제가 옆으로 기다가 한번 툭 빼면 다 팔고 자요. 올라오면. 무서우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땡겨가지고 신고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 종목은 안 팔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종목은 신고가를 넘어갈 거라고 봐요. 15만 원대.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가만히 내버렸으면 좋겠어. 이겨내셔야 돼. 공포스러움을 이기는 자, 왕의 무게를 이기는 자, 왕관을 쓰리라. 견디는 자. 왕의 무게를 아무튼 그런 멘트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SK하이닉스로 내가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면 이 흔드는 과정을 이겨내셔야 돼. 이 무게를 이겨내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와서 수익권이 됐다라고 해서 손이 근질근질 간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서 참았으면 좋겠어요. 포트 비중 30%니까 충분히 견딜 수도 있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힘내시고 기다려 주세요. 팔지 마세요.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15만 원 이상에서 파세요. 네, 좀 알겠습니다. 멀리 봤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이. 네, SK하이닉스 조정을 견디는 사람에게 수익을 선사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15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자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넥서스 사이언스요. 네, 넥스트 사이언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23,00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네, 23,000원을 15%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흐름이 안 좋아서 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네. 궁금하실까요? 저 본전까지 올지 이게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사가 그 발효 관련된 기업으로 제가 발효식품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자님 그거 맞죠? 그 종목. 저기 발효도 되지만 나노박스 네네. 나노츠 박스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부터 좀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뭐 그렇게 잘 아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예. 네.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팔 이유가 없어요. 물론 힘들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좀 재미도 없고 뭐 매수가가 또 좀 높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 이스타치 차트에서 검은 선이 있습니다. 요 검은 선 아래에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여기 구간에서는 웬만해서 안 파는 것이 맞아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세 안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은 팔 이유가 없는 구간에 또 매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차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좀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 좀 참여해 주시면 넥스트 사이언스는 제가 기억해 놓고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여해 주세요. 아마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 토요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종목 고민 해결해 주셨고요.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칩스 앤 미디어 칩스 앤 미디어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4,000원 20%. 네, 24,000원을 20%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한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조금 사고 조금 올라가지고 네. 있었는데 금요일 날 너무 확 많이 빠질 뻔해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또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나서 네. 빠지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좀 기다렸다가 매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 가격에서 샀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지나가고 나서 누가 얘기를 못해요. 그죠?
잘 사셨고요. 칩셋 미디어부터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이 비디오 판독 기술이 필요해요.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판독 펜리스 기업인데 아마 글로벌 12, 13위권 정도 될 거예요. 절대로 뭐 그렇게 글로벌 시장 넘버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비디오 판독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국내에서는 1위고요. 글로벌 시장에 워낙 대단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절대 뭐 부족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사물을 인식하는 그 기술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아주 옛날에 찍은 아날로그 사진도 칩셋 미디어가 아주 세련되게 바꿀 수 있는 그 뭐 1800년대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현대화 시켜서 흑백 사진을 칼라 사진들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비디오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사물인식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등등 국내에 보기 드문 펜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시대 또 메타버스 XR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도 유망하고 성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하나 M&A 설도 돌고 있는데 그건 설에 불과하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 뭐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 저도 TV방송에서 이 종목을 추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아무튼 지금은 이 종목은 팔 이유가 없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주식은 근데 이 차트가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검은색 찍었을 때 매수하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여기 또 검은색 어제자 찍어놨기 때문에 월요일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량을 추가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기존 물량 그대로 내비두시고 여기 구간에서 돌리게 되면 주가가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기술력도 되고 뭐 시대적 그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사가지고 좀만 먹으면 팔아야지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중장기 종목이지 가볍게 이렇게 단타로 대응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4만 원에 10%요. 4만 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 좀 큰 상황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몇 배까지 올라가 이게 궁금하네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SS나 뭐 태양광 모듈, 인버터 이런 사업은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뭐 시장에서 그렇게 조명을 오래 받지는 못했던 기업인데 분명히 태양광 시대는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원자력이 대체한다, 수소가 대체한다. 근데 수소는 너무 꿈 같은 얘기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분명히 한 번은 또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0%인데 물량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 구간이 굉장히 이제 찝찝한 건 사실이에요. 주봉상 26,700원 넘어가게 되면 계속 매물이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해서 단기 매물벽이에요. 여기를 뚫어버리면 새로운 추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 이상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여기서는 뚫을 거라고 예상하냐면 거래량이거든요. 이런 거래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악성 매물들은 일단은 소화했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3만 원 이상까지는 좀 보면서 대응하자. 그래서 3만 원 이상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3만 원까지는 계속해 보유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고차 3부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문자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 에코프로이고요. 매수가는 13만 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에코프로도 이번 주에 5%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9만 7천 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기다리면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13만 원요? 네. 아유, 참. 일단 어제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간한 단위가에서 얼마나 밀렸냐 한번 보도록 하죠. 6%가 떨어졌네. 아이고. 그러면 하락 출발은 불가피하네요. 근데 에코프로 BM보다는 저는 지금은 에코프로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회사들 폐버테르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자회사들의 이제 성장 기대감이 있고 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일단은 매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 가지고 하락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피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건 단발적인 악재에 불과할 거예요. 모든 업체들은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때부터 물량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락 출발은 불가피하고 아침 시가에 던지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자 이런 논리로 설명드렸어요.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을 이용하면 이제 화재로 인한 하락 이후에 반등을 이용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물량을 축소하자 이런 말씀드릴게요. 네,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축소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시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제가 LG화학을요. 네. 89만 원일 때 샀거든요. 네, 근데 89만 어떻게 해야 원. 될지 68초나 되는데.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신가요? 네, 그게 한 7, 80% 됩니다. 7, 80% 들고 계시군요. 네. LG화학 매수가 89만 원에 7, 80% 비중 80% 들고 계십니다. 지금 69만 원대예요. 굉장히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돈이 몇천만 원이 지금 투자돼 있는 상태라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지금 좀 답답합니다. 네, 지금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대응을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또 많은 돈을 또 넣으셨어요. 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근데 시장님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기가? 작년 10월 아니 여름인가? 아니, 89만 원 할 때 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분사하는 건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아이고. 몰랐을 때 했어요. 몰랐을 때 네. 죽일 놈들이네, 죽일 놈들. 그래갖고 왜,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되니까 LG화학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지금 승질 나고 싶어요. 자기 그냥 회사 전화해가지고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LG화학 측에서는 LG화학의 양극재 소재나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욕 들어먹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매수가 이상이 오게 되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지금은 팔지 마시고. 네, 그런 전략 취해보세요. 거기까지 올까요? 지원책이 나올 거예요. 기존 주주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 기다리면서 그걸로 뜨게 되면 물량을 줄이자는 얘기예요.